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광주 MBC 뉴스투데이 시작합니다. 먼저 오늘의 주요 뉴스입니다. 민주당의 4.15 총선 공천 후유증이 심각합니다. 검찰이 이석형 광산갑 예비후보 사무실을 압수수색했고 동남갑에서는 허위 사실을 유포한 중국인 등이 고발됐습니다. 총선이 한 달도 채 남지 않았지만 코로나19 여파로 대면 접촉과 정책 검증 기회가 줄어들어 유례없는 깜깜이 선거가 우려되고 있습니다. 음주운전으로 인한 교통사고가 잇따르자 경찰이 코로나19로 중단했던 음주운전 단속을 강화하기로 했습니다. 재판장 사직과 법관 인사로 지연됐던 전두환 씨의 광주 재판이 다음 달 6일 재개됩니다. 민주당 광주 광산갑 공천 후보로 결정된 이석형 예비후보에 대해 검찰이 전격적으로 압수수색에 나섰습니다. 동남갑 경선 과정에서는 특정 후보에 대한 거짓 소문을 퍼뜨리기 위해 중국인의 휴대전화까지 동원된 것으로 드러나 검찰의 고발 조치도 했습니다. 김철원 기자입니다. 광주지검이 민주당 광주 광산갑 후보로 결정된 이석형 예비후보의 선거사무실과 후원회 사무소 등을 전격 압수수색했습니다. 민주당 경선 과정에서 벌어진 불법 선거운동 혐의와 관련해 광주시 선관위가 이 예비후보와 캠프 관계자 등 8명을 검찰에 고발한 데 따른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선관위에 따르면 이 후보와 캠프 관계자들은 민주당 경선이 진행된 지난 2월부터 최근까지 휴대전화와 유선전화를 이용해 권리당원 등에게 지지를 호소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경선에서 탈락한 이용빈 예비후보는 선관위가 이석형 후보를 고발하자 민주당의 경선 결과에 대한 재심을 신청했지만 기각됐습니다. 검찰이 이석형 후보에 대한 수사를 본격화하면서 향후 파장이 어디까지 미칠지 주목됩니다. 한편 광주 동남갑 선거구에서도 민주당 경선 과정에서 불법 선거운동 정황이 있었던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광주시 선관위는 동남갑 최영호 예비후보를 비방하고 거짓 소문을 유포한 혐의로 중국인 A씨 등을 광주지검에 고발했습니다. 이들은 최 예비후보가 신천지와 관련이 있는 것처럼 비방하는 문자 메시지를 만들어 선거구민 수십 명에게 발송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MBC 뉴스 김철원입니다. 4.15 총선이 어느덧 한 달 앞으로 다가왔지만 선거 분위기는 찾아보기가 힘듭니다. 코로나19 확산을 막기 위해 대면 접촉 선거운동이 어려워진 데다 후보별 정책을 검증할 기회도 크게 줄었기 때문입니다. 이계상 기자입니다. 코로나19 확산에 대한 걱정으로 역과 터미널 등 다중이용시설이 눈에 띄게 한산해졌습니다. 선거철이 되면 유권자가 많이 모이는 장소에는 총선 출마자들이 앞다퉈 모여들었지만 올해는 그런 분위기가 사실상 실종됐습니다. 후보들이 유권자를 직접 만나서 얼굴과 정책을 알릴 기회가 적다 보니 말 그대로 깜깜이 선거가 계속되고 있습니다. 코로나 때문에 지금 선거에는 별로 관심이 별로 없는 것 같아요. 이거 좀 잠잠해져야 그것도 관심도 있고 그러죠. 여기에다 민주당 경선이 과열, 혼탁, 상대 후보 비방전 양상을 보이면서 선거에 대한 무관심을 자초하고 있습니다. 정의당과 민중당 등 군소정당 후보들은 민주당 공천 후보와 현역 국회의원들을 견제하기 위해서 정책 선거에 힘을 쏟고 있지만 이조차도 코로나19 이슈에 묻혀버렸습니다. 특히 올해 총선에서 투표 가능 연령이 만 18세로 낮아지면서 청년 유권자의 관심이 높아질 것으로 기대됐지만 정작 민주당 공천자 명단에서 청년층 후보를 찾기 힘든 현실이어서 20, 30대 투표율은 어느 때보다 낮아질 가능성이 높아졌습니다. 86세대들이 대거 약진하는 결과로 이어지고 있다는 거죠. 이런 부분들이 정치적 다양성 그리고 미래 세대의 정치 유입이라는 측면에서 호남 정치의 밝은 미래라고 얘기할 수는 없을 것 같고요. 코로나19 여파로 4.15 총선이 유권자들의 관심 밖으로 밀려나 버린 가운데 여당인 민주당은 집안 싸움하느라 야당인 민생당과 미래통합당은 제대로 된 지역 정책 하나 내놓지 못한 채 한 달 앞으로 다가온 총선을 맞이하고 있습니다. MBC 뉴스 이계상입니다.
오늘 날씨로 인한 불편함은 없겠고요. 기온도 쑥쑥 오르겠습니다. 아침 기온은 2도 안팎으로 어제보다 2도가량 높게 시작한 가운데 한낮 기온 16도 안팎까지 오르면서 어제보다 3, 4도가량 높은 기온을 보이겠습니다. 내일까지도 비교적 온화한 서풍이 유입되면서 광주의 낮 기온 20도 선까지 올라서겠는데요. 목요일 낮부터는 차가운 북풍이 유입되면서 기온이 13도 안팎까지 곤두박질하겠습니다. 아직까지는 추위와 따뜻함이 함께 머물고 있습니다. 들쑥날쑥한 기온 변화에 유념하시기 바랍니다. 여수와 광양에서는 오늘도 건조주의보가 내려져 있는 상태입니다. 당분간 뚜렷한 비 소식이 없어서 건조함은 점차 더해갈 것으로 예상되니까요. 각종 화재 사고에 조심하시기 바랍니다. 오늘도 하늘은 내내 맑게 드러나겠고요. 미세먼지 농도는 종일 보통 수준을 유지하겠습니다. 날씨 정보였습니다. 대학들이 2주의 개강 연기를 끝내고 어제부터 수업에 들어갔습니다. 아직 코로나19 위험성 때문에 각 학교는 온라인 수업이나 과제물 제출로 현장 수업을 대신하고 있는데요. 첫날인 만큼 혼란도 적지 않았습니다. 우종훈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새학기 첫날 교수와 학생들이 강의실이 아닌 컴퓨터 앞에서 서로를 마주했습니다. 교수는 실시간으로 화상 채팅에 접속한 학생을 보며 출석 여부를 확인하고 학생들은 각자의 집에서 교수가 띄운 자료를 보며 수업을 듣습니다. 낯설지만 어려운 건 아니니까 개인적으로는 오히려 굉장히 재미있는 경험이 되지 않을까. 코로나19로 빚어진 풍경인데 전남대와 조선대, 호남대 등 지역 주요 대학들은 3월 말까지 2주간 수업을 온라인이나 과제 제출 등 재택 수업으로 대신하기로 했습니다. 그래서 실시간 화상 채팅이라든가 아니면 다양한 1대1 채팅이라든가 그런 걸 통해서 영상 제작뿐 아니라 학생들과의 상호작용 기회를 좀 많이 늘리려고 하고 있어요. 첫날인 만큼 일부 혼란도 있었습니다. 조선대학교는 온라인 강의 사이트에 오전 한때 3,000명이 동시에 접속하며 30분간 접속이 지연되기도 했습니다. 광주교육대학교 또한 접속자가 폭주하며 서버가 다운됐습니다. 계속적으로 학생들의 민원 사항도 자료화하고요. 실시간 모니터링한 그런 어떤 화면을 떠서 그거를 분석을 통해서 문제점을 보완할 계획이 있습니다. 전남대학교 학생들은 온라인 수강 방식에 대한 공지가 없어 어려움을 겪었습니다. 과제로 대체만 하고 공지사항도 이렇게 세부적으로 잘 안 해주고 그러니까 학생들도 혼선이 많아가지고 현장 강의를 듣다가 온라인 강의로 하면서 수업의 질도 떨어지고 나중에 현장으로 나갔을 때 그 짧은 기간 안에 모든 진도를 다 나가야 하는 상황이고. 한편 오늘 교육부는 전국의 유치원, 초중, 고등학교에 대한 개학 연기를 더 늘릴지 발표할 계획입니다. 이 경우 대학들의 온라인 수업 일수 또한 더 길어질 수 있습니다. MBC 뉴스 우종훈입니다. 광주시 교육청이 개학 연기로 급여를 받지 못하고 있는 교육 공무 직원들에게 수당을 선 지급하는 등 생계를 지원하기로 했습니다. 광주시 교육청은 코로나 여파로 방학 중 근무하지 않는 교육 공무 직원들에게 연 임금 총액을 유지하는 수준에서 일부 수당을 미리 지급하기로 했다고 밝혔습니다. 시 교육청 소속 전체 교육 공무 직원은 4,400여 명으로 이 중 방학에 근무하지 않은 직원은 조리사와 과학 실무사 등 1,900여 명입니다. 광주시가 코로나19로 피해를 입은 소상공인과 자영업자들에게 담보도 이자도 보증료도 없는 이른바 산무융자를 지원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좀 더 자세한 내용 함께 들어보겠습니다. 광주시 민생경제과 박두진 과장 나와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우선 이번에 지원하는 융자에 대해서 간단히 정리해 주실까요? 예, 이번에 발표한 정책금융 상품은 중소벤처기업부의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피해 소상공인 특례보증 상품입니다. 이 상품의 융자 조건은 1인당 7천만 원 한도, 그리고 대출 기간은 5년 이내이며 금리는 1.5%에서 2.9%, 보증 수수료는 0.8%입니다. 그래서 이 중에 1년치의 이자와 보증 수수료를 지원하는 내용입니다. 그런데 이 사업의 신청 방법은
소상공인 시장진흥공단에서 소상공인 정책자금 지원 대상 확인서를 발급받으면 1.5% 이자로 지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일단 첫 번째 이 확인서를 받으면 시중은행에 가서 본인 담보하고 신용에 의해서 대출을 받는 경우가 있고, 두 번째는 이 확인서로 신용보증재단에서 보증서를 발급받아서 시중은행에서 대출받는 방법이 있겠습니다. 그리고 이 확인서를 발급받지 못하는 경우에는 신용보증재단에서 2.9% 이자로 대출받는 그런 방법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 상품을 대출받기 위해서는 꼭 먼저 소상공인진흥공단에서 소상공인 정책자금 지원 대상 확인서를 발급 가능한지 그 여부를 꼭 좀 먼저 확인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코로나19 피해가 어느 정도나 되기에 이런 융자 지원이 나온 건지 궁금한데요. 지금까지 파악된 건 어느 정도입니까? 사실 코로나 사태가 갑작스럽게 발생됐고, 그래서 사실 피해는 지금부터 시작된다 해도 과언이 아닌데요. 네. 그래서 과거 어떤 통계를 기준으로 해서 피해를 판단하기는 좀 어려운 상황입니다. 그러나 관련 기관 단체 등의 자료에 따르면 관광업은 거의 한 100% 정도, 그리고 음식업은 60~70% 정도, 기타 서비스업은 50% 정도의 매출 감소가 나타나고 있는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네, 그렇군요. 그런데 그동안 진행됐던 어떤 대출 지원들을 보면 실제로 그 돈을 받기까지 두서너 달 정도가 이렇게 걸려서 상공인들이 어렵다, 실효성이 없다, 이런 부족하다 이런 지적들이 있었는데요. 어떻게 보완이 좀 됐습니까? 사실 기존에는 이 정책자금 신용 심사를 신용보증재단에서 단독으로 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는 상황이 좀 급박하기 때문에 시중은행의 지원을 좀 받는데, 우선 강주 하나 신한은행에서 먼저 신청을 받거나 상담을 하거나 또는 그 현장 조사를 하는 사전 조사를 진행해서 그 조사를 바탕으로 신용보증재단에서 최종 보증 여부를 결정하게 되는 순서로 진행됩니다. 그런데 3월 20일부터는 이 시중은행이 농협, 국민, 우리 기업은행까지 확대되기 때문에 좀 더 심사가 빨라질 것으로 그렇게 생각됩니다. 네, 융자 지원 소요 예산이 보니까 약 150억 원인데요. 이 재원은 어떻게 마련이 됩니까? 말씀하신 대로 이번 지원에 필요한 재원은 150억 정도인데요. 사실 이 150억이 일시에 소요되는 재원이 아니기 때문에 우선은 신용보증재단에서 지원을 하고 추후 추경해서 확보해서 시비로 지원할 계획입니다. 네. 그리고 최근에 일부 지자체에서 재난 기본소득에 대해서 이야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전주는 지난주에 실행이 되기도 했고요. 광주시는 어떻습니까? 네. 사실 재난 기본소득이라는 것은 어떤 경기 부양의 목적이라든가 생계 어떤 지원의 목적이 크겠습니다만은 경기 부양 측면에서 본다 하면은 저희가 강주시가 2017년 기준으로 지역 총 생산이 한 34조, 지역 소득이 한 37조, 총 지출이 한 24조 정도 경제 규모를 가지고 있거든요. 네. 그래서 상당히 좀 많은 부분이 필요하고, 그래서 임금 1인당 저희가 50만 원 정도씩 지원한다 하면 한 7천억 원 정도가 소요됩니다. 그래서 물론 지급 대상은 저희가 조정할 수가 있겠습니다만은 경제 활성화 측면에서 문제라 한다 하면 지자체 단독으로 결정하기 좀 어려운 문제고 중앙정부 정책 결정이 좀 있어야 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합니다. 네, 코로나19로 어려움을 겪는 분들 많으신데요. 아무쪼록 이런 지원들이 보탬이 되길 바라겠습니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광주의 환경미화 업체가 분리배출된 재활용 쓰레기를 일반 폐기물들과 함께 땅에 묻고 있다는 고발, 보도해드린 지 1년이 됐습니다. 지금은 어떨까요? 남궁욱 기자가 현장을 다시 찾았습니다. 지난해 3월 저희는 동구의 한 청소업체가 재활용 쓰레기까지 모두 불법 매립하고 있는 실태를 보도했었습니다. 보도가 나간 뒤 해당 환경미화 업체, 동구청, 그리고 광주 광역위생매립장은
다시는 이런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조치를 취하겠다고 약속했는데요. 1년이 지난 지금 그 약속은 제대로 지켜지고 있는지 그 현장을 다시 한번 가봤습니다. 어제 새벽 광주시 동구 동명동 쓰레기 수거 차량이 주민들이 내놓은 쓰레기를 수거하고 있습니다. 이 생활 폐기물 수거 차량은 종량제 봉투만 수거해야 합니다. 하지만 어찌된 일인지 플라스틱 통을 비롯해 따로 배출된 재활용 쓰레기까지 모두 수거하고 있습니다. 저게 플라스틱이지? 네. 1년 전 분리배출된 재활용 쓰레기를 마구잡이로 수거하던 모습과 달라진 게 없습니다. 쓰레기를 불법 수거하는 차량은 이 한 대뿐만이 아니었습니다. 같은 환경미화 업체의 다른 차량도 분리 배출되어 있는 플라스틱뿐만 아니라 종량제 봉투가 아닌 일반 봉투에 담긴 쓰레기까지 모두 생활 폐기물 수거 차량에 쓸어 담고 있었습니다. 재활용품도 다 여기다 넣으시던데 그렇게 해도 되는 건가요? 아니, 인터뷰 안 할게요. 지난해 같은 장소에서 촬영한 모습과 판박입니다. 이뿐만이 아닙니다. 이렇게 수거된 재활용 쓰레기는 제대로 걸러지지 않은 채 광역위생 매립장에 묻히고 있습니다. 1년 만에 다시 찾은 쓰레기 매립장입니다. 하지만 보시는 것처럼 지난해와 달라진 것 없이 여전히 재활용 쓰레기는 땅에 묻히고 있습니다. 해당 업체는 지난해 보도 이후 재활용 쓰레기는 따로 재활용차에 수거하고 있다며 오늘 일은 일부 직원의 실수라고 해명했습니다. 재활용이 제대로 안 돼 있고 이게 불법 수리라고 생각을 했으니까 이거 놔둬봤자 쓰레기 하니까 그냥 몇 장 내에 치워버리자 그런 아니라는 생각으로 했을 것 같아요. 지난해와 달라진 게 없는 쓰레기 수거 실태. 환경을 위해 애써 재활용 쓰레기를 분리하고 종량제 봉투를 구입하는 시민들의 노력은 여전히 물거품이 되고 있습니다. MBC 뉴스 남고욱입니다. 코로나19 여파로 음주운전 단속이 중단된 이후 음주운전으로 인한 교통사고가 잇따르자 경찰이 단속에 나섰습니다. 광주지방경찰청은 기존에는 차로를 막고 모든 운전자를 대상으로 음주운전 여부를 확인했지만 지금은 좁은 차로에 차량을 주행하도록 한 뒤 음주가 의심되는 운전자만 골라 음주 측정을 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재판장 사직으로 지연된 전두환 씨에 대한 광주 재판이 다음 달 6일에 재개됩니다. 광주지법은 다음 달 6일 오후 2시 광주지법 201호 형사대법정에서 형사 8단독 김정훈 부장판사 심리로 전두환 씨의 사자 명예훼손 사건 공판 준비 기일을 연다고 밝혔습니다. 재판장이 바뀌면서 치르게 된 이번 공판 준비 기일에서는 피고인의 참석 의무가 없지만 4월 6일 이후 인정신문 절차가 있어서 전 씨의 불출석 허가를 계속 유지할지 새 재판장인 김정훈 판사의 판단이 주목됩니다. 직장 내에서 다른 근로자에게 신체적, 정신적 고통을 주는 행위는 법으로 금지돼 있죠. 그런데 지난해 시행된 직장 내 괴롭힘 금지법을 무색해 하는 사건이 여수시청에서 발생했습니다. 황당한 상사 갑질이 이루어졌는데도 여수시 당국은 그저 덮어주기에 급급했습니다. 박광수 기자가 보도합니다. 여수 이순신 도서관 등에서 근무하던 시청 신입 직원 5명이 한 상사에게 부당한 처우를 받았다며 제출한 경위서입니다. 퇴근 후 여직원을 술자리로 불러내 만취에 이르도록 술을 먹였던 팀장. 동료 입장에서 앞으로 자제를 요구하자 입에 담기 힘든 욕설을 쏟아냈다는 내용이 나옵니다. 정당한 휴가 요구에 신입이 무슨 대체 휴무냐며 반박하고 주말에 전화로 출근을 명령하면서 아직도 안 씻고 뭐하냐며 다그쳤다는 진술에다 내가 그러고도 사서직 공무원이냐는 모욕적 언사도 눈에 띕니다. 남성 직원에 대해서는 남자 맞냐, 중성 아니냐는 성희롱적 발언도 적시돼 있습니다. 신입 직원들은 경위서에 이런 상황들을 설명하며 과도한 스트레스 속에 우울감과 두려움으로 숨이 막힐 것 같았었다고 털어놓았습니다. 결국 5명 중 1명은 사표를 내고 말았습니다. 이 직원은 이런 조직에서 앞으로의 미래가 보이지 않았다며 힘들게 준비해온 공무원의 꿈을 접은 배경을 토로했습니다. 해당 팀장은 MBC와의 통화에서 당사자들에게 개인적 사과를 했다면서도 표현이 거칠었다고 인정했습니다. 민원을 접수한 시 당국의 대처는 어땠을까? 해당 사안을 모두 조사했다는 감사 담당 관실의 해명 자료입니다. 공무원이 적성에 맞지 않았다. 연고지 근무를 희망한 것으로 보인다며 경위서 내용과 온도차가 큰 해석을 내놨고
도를 넘는 폭언과 욕설도 다소 부적절한 언행 등으로 표현됐습니다. 여수시는 개인적 사과와 근무위치 변경, 서면 경고가 적절하다고 판단했다며 징계 절차도 밟지 않았습니다. 인사위원회에 의한 그 징계가 아니라 그냥 서면 경고 조치인 건가요? 네. 징계가 아닌 거네요. 그렇습니다. 공무원노조는 즉각 감사원에 감사를 청구하는 한편 인권위에도 고충 민원을 제기했습니다. 사안의 심각성에 비춰 시 당국의 상황인식이 너무 안이하다는 겁니다. 본인들이 냈던 고충 민원에 대해서 정당하고 합당한 공정한 결과가 나오기를 바라거든요. 권오봉 시장이 주재한 간부회의의 대응도 구설에 오르고 있습니다. 사안이 외부로 알려진 데에 대한 문책과 철저한 유출 경로 조사가 우선 논의된 것으로 알려지면서 논란은 더욱 확산되는 양상입니다. MBC 뉴스 박광수입니다. 여성단체들이 광주 광산구 공무원 노조 지부장의 성추행 의혹을 제기하며 사과와 재발 방지 대책을 요구했습니다. 광주 여성민우회 등 여성단체들은 지난 2016년 4월 광산구 공무원노조 지부장 A씨가 여성 사무직원을 성추행했고 피해자가 이를 즉각 알렸지만 A씨에 대한 징계는 없었다며 광산구에 조사를 촉구했습니다. 이에 대해 A씨는 신체를 툭 친 정도의 접촉은 있었지만 성희롱을 했다는 피해자 주장은 사실과 다르다고 반박했습니다. 광주시 의회가 광주형 일자리 사업의 성공을 위해 광주시가 끝까지 책임을 다하라고 촉구했습니다. 광주시 의회 산업건설위원회는 성명을 내고 한국노총이 광주형 일자리 관련 투자 유치 협약서를 파기하기로 결정함에 따라 광주 글로벌 모터스가 현대차 자회사로 멈춘다면 광주형 일자리 추진은 실패로 돌아갈 위험이 크다고 지적했습니다. 시의회는 광주시가 지금이라도 노동계와 적극 협의해 광주 글로벌 모터스가 사회적 대타협에 기반한 노사 상생형 일자리로 추진될 수 있도록 모든 책임을 다하라고 요구했습니다. 기아 타이거즈 선수단이 스프링 캠프를 마치고 귀국했습니다. 미국 플로리다 스프링 캠프에서 귀국한 기아 선수단은 내일부터 광주 기아 챔피언스 필드에서 훈련을 이어갈 예정입니다. 기아의 윌리엄스 감독은 시범 경기가 취소되면서 캠프 기간이 예정보다 길어졌지만 많은 연습 경기를 통해 선수들의 기량을 점검했고 기술의 완성도를 높일 수 있었다고 평가했습니다. 5년 전 메르스와의 전쟁을 치렀던 한 간호사가 코로나19와 싸우는 동료 간호사들을 위해 응원 메시지를 보내 화제입니다. 전남대병원 양설아 간호사는 지난 10일 과일들을 깎아 담은 선물을 격리병동 동료들에게 전했는데요. 외부인과 철저히 통제된 환경에서 일하면 가끔 우울할 때도 있었다며 당시 큰 힘이 됐던 선배들의 격려를 받은 대로 주고 싶었다고 말했습니다. 동명동에 있는 식당을 이용하면 최대 1시간까지 이용 가능했던 국립아시아문화전당 부설주차장 무료 이용 시간이 늘어납니다. 아시아문화전당은 코로나19로 어려움을 겪는 지역 상인들을 위해 무료 주차 시간을 기존 1시간에서 2시간으로 늘리겠다고 밝혔는데요. 어제부터 시행된 이 조치는 6월 말까지 이어질 예정입니다. 서구 일자리센터 청춘 발산 공작소에 VR 면접 체험관이 생겼습니다. 다양한 직군과 기업의 모의 면접을 해볼 수 있는데요. VR 기기를 착용하면 가상의 면접관이 각 직무별 기출문제를 질문하고 응시자의 대답 속도, 시선 처리, 목소리 등을 분석하는 방식입니다. 서구 일자리센터 청춘 발산 공작소에 방문해 현장 접수하거나 사전에 전화 예약을 하면 됩니다. 코로나19로 지친 사람들을 위해 예술단체들이 위로와 응원을 담은 온라인 공연들을 마련하고 있습니다. 코리안 심포니 오케스트라는 이번 주 금요일부터 매주 금요일마다 유튜브 내 손 안의 콘서트를 40분간 생중계합니다. 음악평론가 송현민이 사회자로 나서고요. 세종문화회관도 무관객 온라인 중계 공연을 준비 중입니다. 31일부터 오페라 등을 네이버 TV, 유튜브에서 공개하고 이전에 무대에 올랐던 클래식 등 공연 6편도 순차적으로 선보입니다.